시장의 포인트를 꽉 잡아주는 마켓 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 MBN 골드 백인현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전일 특징적이었던 섹터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먼저 전일 시장 한번 살펴보고 네. 제가 특징 섹터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국내 시장 자체는 오늘 밤 10시 30분 발표되는 미국 1월 CPI 발표를 앞두고 다소 침체된 모습에서 이제 분위기에서 시장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0.69% 조정을 받았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0.01% 상승했지만 코스닥이 비교적 견조하게 버틴 것 같지만 하락 종목 수를 보면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2월 1일부터 10일 동안 10일 정도의 수출입 동향이 약 50억 달러 무역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오전장부터 우리 국내 증시의 그 분위기를 안 좋게 흘러가는 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까지 그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랑 그 로봇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에는 조금 조정된 모습을 보였다라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주말 동안 인공지능, 챗GPT 관련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2차 전지 양극재와 그리고 폐배터리 쪽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 관련 종목들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1분기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빠르면 2월 또는 3월부터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HSD 엔진도 한번 소개를 드린 바 있었는데요. 따라서 조선주 관련 종목들은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한번 계속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 발표일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그 전에라도 차익 실현을 할 기회가 있으면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생각보다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또 다시 한번 긴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실현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외에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 그리고 XR 관련 종목들도 어저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나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인공지능 관련 종목과 로봇 관련 종목들이 한 차례씩 부각될 때마다 인공지능 로봇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중간중간에 보이곤 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인공지능 관련 종목에 비해서 큰 폭의 이제 상승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는 부담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 관련 종목들은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 번에 큰 금액을 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소액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도 개인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제가 지난주부터 관련 종목들은 고점에서 변동성이 나오니까 비중 축소를 하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까지는 제 예측이 맞았지만 어제만 봤을 때는 제 예측이 완전히 틀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도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구글, 챗GPT, KT,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메타 챗GPT 같은 다양한 인공지능으로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테마별로 여러분들 이제 그 인공지능 내에서도 세분화되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큰 금액보다는 소액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달러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77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 1220원대까지 머물렀었는데 지금 1277원대까지 올라갔는데요. 과거에는 제가 1220원대까지 내렸을 때는 철강이라든지 해외에서 그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업체들에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1300원대 부근까지 육박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비중은 조금은 줄이고 오히려 수출 위주의 종목으로 포트를 재편을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현명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2차 전지주들 그리고 여전히 챗 GPT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저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 저희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메타버스 관련 뉴스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좀 전에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다음으로 한 번씩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뉴스를 가지고 왔고, 기사 내용은 싱가포르 IT 스타트업 기업인 메타드립이 출시한 메타버스 앱 본디가 지금 폐쇄성 본디가 최근에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나오는 뉴스입니다. 지금 13일 기준으로는 국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 앱 순위 1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인기 앱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국내 상륙 3개월 만에 그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3만 명에 육박했기 때문에 나름 스타트업 치고는 출발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월 기준으로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약 31,489명이고요. 그리고 2월 4일 기준으로는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46,716명인데 지금 해당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접속을 해도 중복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간 활성자, 월간 활성자 모두 이제 그 각기 다른 사람이 접속을 했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스타트업 치고는 괜찮은 성적이다. 다만 이제 세계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6천만 명 이상이 일간 매일 접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로블록스와 비교하는 건 조금 뭐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스타트업 치고는 괜찮은 성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본디 앱 같은 경우에는 20대랑 40대가 주력 고객층이라고 합니다. 주력 이용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10대 이용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난다면 향후에는 뭐 제페토라든지 그리고 로블록스의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는 잠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와, 20대에서 40대까지면 네. 거의 전 연령층을 사로잡는 건데 매니저님 혹시 이 앱 안 하고 사용하- 있습니다. 네. 제 질문도 끝나시기 전에 안 하고 단가를 있습니다. 잘라버리시네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이게? 일단 이게 뭐 3차원 싸이월드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일단 이게 그 폐쇄성이 좀 있는데 친한 친구가 50명까지랑만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싸이월드처럼 이제 공간도 꾸밀 수 있고 그리고 친한 친구 50명 정도로만 제한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라는 그 폐쇄성 때문에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성공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로블록스랑 비교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로블록스랑 또 지금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따라서 이제 그 제페토랑 이제 로블록스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기 위해서는 10대 이용자 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향후에 10대 이용자 수를 얼마만큼 확보하는지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체감상으로는 저희 지인분들 그리고 주변 분들에서 굉장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많습니다. 저만 안 했습니다, 아직.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 가지고 왔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제가 메타버스 관련 종목 소개할 때마다 여러 번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국내 1위 VFX 광고 전문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5,300여 편의 광고를 제작을 했고 예를 들어 우리가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뭐 신제품 출시부터 언팩 행사까지 거기에 사용된 영상 특수 효과는 전부 브랜드 초기부터 자이언트 스텝이 도맡아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투자 포인트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실시간 라이브가 가능한 버추얼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리얼타임 엔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도에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콘서트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인데 2022년도 오프라인 그 가상현실 콘서트인 디페스타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올해부터는 또 전시와 영화 사업 부분에서도 본격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는 경기 침체 둔화를 이유로 광고 시장이 생각보다 살아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광고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이고 최근에는 그리고 영화 산업도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측에서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한 편을 오픈을 했지만 지금은 한 4편의 영화를 기획을 하고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실제로 이제 영화 관련 인력도 기존의 30명에서 지금 90명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광고뿐만 아니라 영화 산업 부분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현재 4명의 버추얼 휴먼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버추얼 휴먼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특성을 살려가지고 뭐 스포츠 선수라든지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쇼 호스트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활용을 할 수 있고 광고료를 수취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네이버 쇼핑 라이브 쇼 호스트로도 활동하고 있고 벤츠의 신차 모델, 홍보 모델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버추얼 휴먼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이언트 스텝의 매출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버추얼 휴먼 관련해서도 매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사실 지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붐이 일어나면서 가장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요. 하지만 메타버스 붐이 꺼지면서 2022년부터는 1년 내내 조정을 받았던 종목인데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 인공지능 섹터가 다시 반등하기도 했고 그리고 NFT뿐만 아니라 다양한 P2E 산업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의 메타버스 산업도 최근에는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이고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15,000원 부근에서는 주가 하방을 어느 정도 다진 모습이고 지금 21선을 기준으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구간은 21선 눌림목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목표가 한 27,000원까지 조금 높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금 하방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한 21,500원 정도로 보시면 무난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테마는 사실 실질적인 실적보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맞습니다. 올라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서 내려가는 것도 좀 두렵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소개해 주셨던 자이언트 스텝 또한 보면 2021년부터 좀 쭉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투자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는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매니저님?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받쳐줘서 오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죠? 근데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방 산업이 괜찮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는 지금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뭐 XR 헤드셋이라든지 뭐 이 부분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산업 자체가 커질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 섹터가 부각되기 전에도 15,000원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고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있지만 지금 주가 수준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느 정도 하방이 제한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기간 수급도 지난 12월 달부터는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하방 가능성을 너무 염려하지는 마시고요. 다만 이제 만약 그 부분이 염려가 되신다라면 1차 매수를 하시고 어느 정도 주식을 모아간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투자하는 데 부담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테마에 대해서 조금 망설여지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 넘어가 볼까요, 매니저님? 네, 두 번째는 XR 헤드셋 관련해서 가지고 왔고요. 지금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이제 미국의 메타가 구축한 메타의 오큘러스 퀘스트가 구축한 VR 헤드셋 시장을 중국의 바이트댄스 VR 헤드셋인 피코가 잠식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VR 헤드셋 시장의 약 90%를 잠식을 했는데 지난 2022년 3분기에는 바이트댄스의 피코가 점유율을 15%까지 늘리면서 오큘러스 퀘스트는 오히려 점유율이 75%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뭐 일각 업계에서는 오큘러스 퀘스트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VR 헤드셋 시장의 수요가 축소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지만, 네, 물론 이제 지금 소니의 XR 헤드셋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전체적인 VR 헤드셋 시장은 지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2% 정도 축소된 건 맞습니다. 다만 역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바이트댄스의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올랐고 출하량도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XR 헤드셋 시장이 다소 축소된 것은 XR 헤드셋 시장에 걸맞는 뭐 콘텐츠가 없다거나 그리고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퀄리티가 안 된다거나 뭐 다양한 측면이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애플 XR 헤드셋이 올해 6월 달에 공개가 되고 그리고 연말쯤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XR 헤드셋 관련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애플의 XR 헤드셋 리얼리티 프로가 출시된다라면 XR 헤드셋 시장은 애플 쪽으로 아마 본격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삼성전자도 XR 기반 IT 기기를 출시한다라고도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애플과 삼성전자 그리고 오큘러스 퀘스트 등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을 한다라면 시장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관련 하드웨어 밸류체인뿐만 아니라 XR 헤드셋에 들어가는 다양한 콘텐츠도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XR 헤드셋 관련 종목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비슷한 테마 안에서 VR 헤드셋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탑픽주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스코넥이고요. 스코넥은 사실 제가 지난 1월 18일 그리고 지난 1월 26일 연달아서 추천을 해드렸고 최근 고점 기준으로 약 30% 정도의 수익을 기록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스코넥도 함께 조정을 받았고요. 따라서 지금은 다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에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있습니다. 스코넥 자체는 2002년 설립된 메타버스 VR 게임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크게 사업 부분은 메타버스 VR 게임뿐만 아니라 XR을 활용한 교육 훈련 시스템도 같이 사업 영역에 포함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VR 게임 부분에서는 지난 2017년도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VR 버전 게임인 모탈 블리츠를 출시한 이후에 일본과 유럽 쪽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기록한 바 있고요. 최근에는 모탈 블리츠 콜로세움을 시작으로 모탈 블리츠 IP 기반 메타버스 파이프라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VR FPS 게임인 스트라이크 러시를 출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달에는 메타와 VR 게임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계약 내용은 메타가 스코넥에 어느 정도 게임 개발비를 지원을 하고 스코넥이 게임을 개발하는 그런 구조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메타의 오큘러스 퀘스트향 VR 게임을 개발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소니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까지 XR 헤드셋을 본격적으로 출시한다면 스코넥은 해당 XR 헤드셋에 들어가는 VR 게임을 개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확장성이 매우 크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에 들어가는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삼성전자와 애플 이쪽으로 들어간다면 향후에는 스코넥의 매출 규모도 가파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XR 헤드셋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올해 2월 달에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2가 출시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2023년에는 올해 하반기에는 메타퀘스트 3 버전 3가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XR 헤드셋 시장은 계속해서 커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XR 교육 훈련 사업 부분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내 유일하게 다중 참가가 가능한 XR 훈련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납품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도 납품한 적이 있고요. 소니, KT 그리고 경찰청, 산업부에도 XR 기반으로 한 교육훈련 시스템을 납품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VR 게임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XR 교육훈련 시스템도 본격적으로 매출 증가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한 두 차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는 올해 2월 달 들어서는 스코넥이 급등을 하면서 단기간에 30%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21선까지 주가가 단기간에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어제부터 인공지능 로봇 관련 종목들이 새롭게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조정폭이 컸던 스코넥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를 등에 업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고점까지는 목표가로 제시하지 않겠고요. 단기적으로 한 18,000원까지 한번 목표가로 제시를 하고, 그리고 손절가는 15,500원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VR 헤드셋 탑픽주 안에서는 스코넥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메타, 애플, MS 등 미국에 내놓으라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VR 헤드셋 부문에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히려 이게 한국 시장에서는 기회로 작용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지금 VR 헤드셋 시장이 축소하는 거는 아까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다양한 콘텐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비자를 충분히 만족시킬 만한 VR 헤드셋 기기가 아직 안 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이 만들면 뭔가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6월달 공개되는 애플의 XR 헤드셋 리얼리티 프로가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시작한다면 관련 시장의 규모는 가파르게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왜 이렇게 좀 주춤하는 거예요, 지금? 네,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충분한 콘텐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를 이유로 사실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중국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출시한 VR 헤드셋인 이제 바이트댄스가 출시한 피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XR 헤드셋 시장이 자체적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더 많은 이야기 찾아볼 수 있는 곳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네이버 밴드에서 제가 공부할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공부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가입을 하셔가지고
백인년 매니저 검색을 하셔가지고 네이버 밴드 가입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를 위해서 다양한 전략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MBN골드 백인년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포인트 시간이었고요. MBN골드 백인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행복한 화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